중3 과학 2단원 세 번째 강의예요.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앞에 거 두 개보다. 얘는 좀 이해를 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시 질문해서 꼭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자, 제목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과 이슬점이에요. 자, 그럼 포화는 뭐냐? 우리 포화는 뭐냐면 꽉 찼다는 뜻이에요. 꽉 포화는. 자, 그럼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런 사각형 육면체에 방이 있었다. 방에 이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공기가 있겠죠? 그럼 공기가 있어서 여기다 선생님이 빨래를 널어요. 이렇게. 물에 젖은 빨래를 널면 이 빨래가 마르겠죠? 그러면 이 방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옷에 있던 물이 뭐가 되어 날아가는 거냐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겠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럼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데 이 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날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화서 이 안에 더 이상 꽉 찬 거지.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되면 여기다가 빨래를 널어도 이 빨래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최대로 품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이렇게 수증기를 날려버려도 이 공기가 품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이 옷은 젖은 상태로 입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포화. 그때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 자, 그럼 공기 얼마냐? 1kg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1kg을 말해요. 공기 1kg에 들어있는 무슨 양이야? 수증기의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축은 기온이고 세로축은 수증기량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죠.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도 따뜻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빨래가 어때? 더 잘 마르지, 그지? 그렇다면 빨래에서 공기로 수증기가 되어 잘 날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보다 따뜻한 봄, 가을, 여름 요럴 때 빨래가 어때요? 잘 마르죠. 그래서 빨래에 있던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어떻게 되겠어?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이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온이 높아졌어.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그래프 보니까 증가하지. 그지? 증가함으로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죠? 증발은 뭐예요?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빨래가 더 잘 마르니까 빨래에 있던 물이 기체가 되어 더 잘 날아가더라. 이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 기온이 낮아졌어.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겠죠? 감소함으로 수증기가 다시 뭘로 변해야 되겠어? 물로 응결. 이렇게 변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단위는 1kg의 수증기의 양, 그램.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슬점은 뭐냐? 이슬점은 선생님 표현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 차가워 또르륵 물방울. 요 표현이죠. 그죠? 아이 차가워져서 물방울이 처음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는 온도. 그죠? 그게 이슬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무슨 상태에 도달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 해야 돼? 응결. 곧 이 그래프 위에서 뭐가 생기는구나.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아이 차가워 또르륵 온도를 점점 낮추어서 아이 차가워 하면서 물방울을 처음으로 딱 내비칠 때의 온도. 그게 뭐예요? 이슬점. 자, 그럼 이 그래프인데 지금 보면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그래프가 포화 상태예요. 요 그래프가. 그렇게 인식하면 되게 쉽습니다. 요 그래프가 포화고요. 그래프 위 부분이 과포화입니다. 과포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프 아랫부분이 뭐냐면 불포화입니다. 불포화. 그러니까 아직도 공기를 더 머금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자, 그러면 A, B 한번 보세요. 자, A는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면 10을 갖고 있고 B는 얼마를 갖고 있냐면 20을 갖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둘 중에 수증기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건 B가 되겠죠? 자, 이슬점을 찾아볼까요? 자, 이슬점은 요 점에서 온도를 점점 냉각해야 되겠죠. 그죠?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 응결. 아이 차가워 또르륵. 그럼 여기서부터 아이 차가우니까 온도를 점점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온도가 여기 있으니까 점점 내려가야 차갑지? 점점 내려가서 그래프하고 만나는 요점이 아이 차가워 물방울이 또르륵 생기는 온도입니다. 몇 도입니까? 한 13, 14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B 볼까? B도 아이 차가워 또르륵이니까 내려가 보자. 온도가 25도 정도 되네. 그러면 누구의 이슬점이 더 높아요? B가 높죠? 그렇죠. 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 둘 중에 수증기를 B가 훨씬 많이 갖고 있었더니 이슬점은 어떻더라? B가 더 높더라. 그래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같으면 기온이 달라도 이슬점은 같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B도 이게 A죠. A도 10 갖고 있고 C도 10을 갖고 있는데 둘의 온도가 어때요? 다르죠. C가 좀 더 차갑고 A가 좀 더 따뜻합니다. A 그죠? A가 30도고 C는 뭐 한 2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같습니다. A도 10, C도 10. 근데 기온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하지만 이슬점을 찾아보면 얘도 아이 차가워 또르륵 여기. 얘도 아이 차가워 또르륵 여기. 이슬점은 어때요? 같죠. 외우면 기억 못해요. 그래프 보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외우면 뭐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적용되면 풀지를 못해요. 다시. 자,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갔어. 이 C가 아이 차가워 또르륵 하고 물방울이 여기 생겼었는데 내가 모르고 온도를 이만큼 낮춘 거야. 이만큼 낮추게 되면 요만큼 얘가 0부터 이만큼은 물을 품고 있고 이만큼은 물을 토해요. 그래서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수증기가 뭘로 변해? 물이 보이지. 그래서 물이 얼만큼 보이냐면 요만큼 보입니다. 다다다다 만약에 4야. 그럼 10에서 우리 6만큼 보이는 거야. 10에서 4를 빼고 4는 품고 있고 이만큼 토해내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B가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만큼 토하는 겁니다. 이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그죠? 여기에서 가면 이만큼 토해야 되겠죠. 얘는. 그죠? 얘는 요만큼 토하고 얘는 이만큼 토하는 거예요. 그게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슬점 아래는 온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이슬점이고 이슬점 아래면 더 가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게 이슬점 아래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온도가 높아지는 거. 이렇습니다. 이슬점 아래로 해서 밑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온도가 가로축이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면 점점 와서 이슬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래프가 만나는 요만큼 계산하면 요 물로 토해주는 거야. 그지? 그걸 뭐라고 부를 거야? 응결량. 얘를 물을 거야, 시험에. 응결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만난 점을 빼면 요만큼이 답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또 문제를 풀겠죠. 자, 그래프 보면 여기서 보면 냉각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냉각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럼 응결은 어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 파란색만큼은 공기가 품고 있는 거고 요만큼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토해내요. 그래서 물방울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대습도입니다. 상대습도는 공식을 반드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보냐면 그래프를 읽으면 됩니다. 요게 포화. 요게. 그죠? 포화. 자, 그러면 A 한번 볼까요? 자, A점은 포화가 얼마예요? 여기 포화죠? 포화점에 딱 있죠? 포화가 얼마예요? 10이죠? 10분의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10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100%. 더 이상 물을 머금지 못하겠죠? 자, B 한번 볼까요? 자, B는 이 온도에서 포화는 얼마예요? 10이었죠? 예, 이 온도에서 여기 온도에서의 뜻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10분의 B는 얼마 갖고 있어요? 6 갖고 있네. 그죠?
B는 6만큼 갖고 있죠? 원래는 얼만큼 가야 되는데 10만큼 가져야 되는데 여기 10이니까 요 선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그럼 C는 원래는 얘가 요만큼 갔어야 포화인데 이 온도에서 그죠? 이 온도에서는 요까지 가려면 10만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C는 얼만큼 밖에 못 갖고 있어? 3만큼 밖에 못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포화량분의 포화는 그래프 보고 읽습니다. 포화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을 읽고 곱하기 100. 그럼 단위는 뭘 쓰면 되겠어? 퍼센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고. 자, 그다음 마지막. 자, 맑은 날이야. 우리는 맑은 날만 해. 해가 쨍쨍 뜨고 날이 되게 좋아. 맑은 날이야. 자, 맑은 날은 보면 여기 기온부터 볼게요. 기온은 우리가 새벽 6시 정도? 새벽 5시여서 해 뜨기 바로 직전. 그 새벽 5시, 6시가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우 추워 그러면서 이불 막 끌어잡아 당겨서 목까지 덮을 때 그때가 날이 밝기 바로 직전. 해 뜨기 바로 직전 새벽에 그때 가장 추워요. 한밤중보다 그때가 온도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기온은 새벽 6시 정도에 제일 낮다가 점점 낮이 되면 따뜻해지겠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언제냐면 2시에서 3시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내려갔다가 점심때쯤에 가장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저녁 때 되면 추워지겠죠. 얘하고 반대되는 애가 누구냐면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해가 뜨면 잘 마르기 때문에 그죠?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기온하고 상대 습도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 상대 습도는 점점 올라가고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점점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거의 변하지 않는 애가 이슬점이에요. 왜 거의 변하지 않냐면 우리가 지금 맑은 날만 하는 거야. 비 오는 날 하는 거 아닙니다. 맑은 날은 이슬점은 거의 일정해.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해. 왜? 맑은 날에는 대기,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변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수증기량이 많아요. 공기 중에. 근데 맑은 날은 그닥 변화가 없습니다. 밤하고 낮하고도. 그래서 이슬점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기온은 하루 중 가장 낮은 게 언제라고 했으면 새벽에 추워서 이불 끌어 잡아당긴다고 했죠. 온도 가장 높을 때는 2시에서 3시경 오후. 상대 습도 반대.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얘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 표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프 보고 공부하는 연습합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하신 거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만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요만큼은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못하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선생님 설명하는 것도 여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요 부분에 문제가 100% 출제될 텐데 맞추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충분히 공부하고 안 되면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라도 다시 해결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